안녕하세요. 폴리TV 월드컵 리포트입니다. 자, 월드컵 예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본선행이 확정된 팀이 추가로 4팀이 더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B조의 일본이 호주를 꺾고 본선 티켓을 따냈고요. 같은 조의 사우디아라비아도 본선행에 동반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본 좀 플레이오프가 기대를 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조 1위로 지금 본선행을 확정을 현재로서는 하게 됐고요. 남미에서도 추가로 확정된 팀들이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외에 이제 에콰도르하고 우루과이가 본선 티켓을 따냈는데요. 에콰도르는 이제 파라과이한테 1대3으로 졌습니다만 경쟁팀 페루가 승점 추가를 못하는 바람에 좀 자동으로 본선 확정이 됐습니다. 우루과이는 이제 페루하고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이기면서 4위 자리를 확보를 했고요. 본선행 좀 확정을 했습니다. 남미는 4위까지가 직행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지금 우리가 3포트 확정이기 때문에 남미 5위랑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페루, 콜롬비아, 칠레가 모두 좀 가능성이 좀 있고요. 각각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하고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칠레는 쉽지 않아 보이고 페루나 콜롬비아 중에 한 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선 총 19개 나라가 본선 진출 확정을 좀 했는데요. 총 이제 32개 나라가 본선에 올라오게 되니까 아직 미정인 자리가 13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3자리만 빼면 다 이달 중에 확정이 납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 2자리하고 우크라이나가 속한 그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하나하고. 근데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이제 유럽인데요. 오늘 이제 요 얘기, 특히 그 중에서도 예상 밖에 탈락한 이탈리아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폴리TV의 네, 이탈리아 통 김정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파란 옷을 다 태워버릴 예정인 김정윤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탈리아가 그러게요. 참 저는 당연히 본선에 저는 오히려 포르투갈까지 자꾸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거나 이탈리아를 응원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들 뭐 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렇죠. 예, 밥을 지금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파게티 안 먹겠네요. 피자는. 오히려 먹으면서 너희 놈들을 내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 맞죠? 그럼요. 네.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게 뭐 8강, 4강도 아니고 우승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2006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이후 2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어요. 16강 네.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것까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네. 최근 2개 대회는 러시아에 이어서 이번 대회까지 본선 진출에 아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제가 에피소드 그 안정환 의원이랑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못 나가 너무 아쉬웠거든. 안정환이랑 이탈리아 경기를 중계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또 이탈리아 못 나오게 됐고 얘기하신 것처럼 2000 월드컵 때 우리한테 저 16강에 떨어진 이후로 2006년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지금 뭐 16강도 못 올라오고 아예 본선도 못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유로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유로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디펜딩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작년 7월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전 월드컵도 못 나오고 유로만 우승하고 이번 월드컵도 못 나오는 이런 적이 흔치 않지 않아요? 있습니까 또? 이런 적이 있긴 하죠. 그래요? 2004년도 유로 우승팀인 그리스가 그렇죠. 2002 네. 월드컵도 못 나고 2006 월드컵도 못 나왔거든요. 레아겔 감독이 그때 엄청 돌풍 일으켰죠. 그렇죠. 네. 포르투갈을 잡았던 그 그리스인데 근데 이게 반대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는 원래 월드컵 본선 잘 못 나오는 팀인데 그렇죠. 유로 네. 우승이 이변인 거고 네. 이탈리아는 원래 유로도 월드컵에도 우승권이 있어야 되는 팀인데 네. 월드컵을 2번 못 나온 게 이변인 거고 그렇죠. 이번에 방향이 다른 거죠. 지금 이탈리아가 피파 랭킹 6위예요.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면 무조건 시드 받는 그런 그렇죠. 포트 네. 1 들어가는 나라인데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그룹 3개 팀이 지금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패스별로 4개 팀씩 일종의 소규모 토너먼트를 벌려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길 한 팀씩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속해 있는 조는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진 거죠? 네, 뭐 6월로 전망되긴 하지만 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야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조에서 웨일즈가 오스트리아 이것도 꽤 나름 좀 치열한 경기 예상이 되는데 웨일즈가 올라가서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전 승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패스는 다 이제
결승전 상대 결성됐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러시아가 침략국이어서 퇴출이 되면서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었고 스웨덴이 체코를 1대 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문제 이 패스 C 포르투갈은 뭐 예상대로 물론 터키도 강팀이긴 합니다만 터키를 잡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탈리아가 아니라 북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올라와서 본선 북마케도니아가 왜요? 네. 유럽 챔피언을 잡은 팀인데 무시하십니까? 아니 무시는 아니고 근데 피파 랭킹이 67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무슨 프로복싱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지금 네. 북마케도니아가 유로 뭐 챔피언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만약에 본선에 올라오게 되면 네. 피파 랭킹이 가장 낮습니다. 본선에 올라오는 전체 팀 중에서 가장 낮을 수 있군요. 팀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을 확실히. 수가 있는 팀한테 이탈리아가 포트 4가. 졌다는 거. 네, 네. 포트 1 팀이 포트 4한테 졌다는 거. 이탈리아 뒤집어 졌겠네. 뒤집어졌겠죠. 네, 네. 분위기가 난리 이거는 났겠죠.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포르투갈 이제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데 북마케도니아가 이것도 뒤집을지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잡았는데. 네.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경기를 못 봤습니다 아직. 근데 홈에서 졌더라고요. 네. 심지어 북마케도니아 원정도 아니고 이탈리아 그 팔레르모에서 네. 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가 대체? 뭐 흔히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네. 결정력 난조가 정말 심각했고요. 슛이 32회였어요 이탈리아가. 거의 그럼 뭐 경기 인플레이 시간만 따지면 한 2분에 한 번씩은 슈팅을 한 건데. 그렇죠. 네. 정말 일방적으로 슛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상대 선수 몸에 맞는 슛, 네. 블락된 슛이 네. 16개로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마케도니아가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뒤로 다 내려가서 수비를 하는데 네. 아예 이탈리아가 슛을 못하게 하는 수비는 어려우니까 슛을 최대한 불편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공격수들이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걸 안 거죠. 네. 그 도메니코 베르르디가 왼발밖에 못 쓰니까 왼발 쪽으로 몬 다음에 톡 건드려서 내보내자. 임모빌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불편한 거 다 안다 이런 네. 식으로 슛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에 맞는 슛이 많았고 빗나가는 슛이 11개. 이 슛은 거의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근데 그 블락슛 많다는 거 보니까 그 이탈리아가 유로 2000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좀 라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로 2000 4강에서 네덜란드 그렇죠, 때 네. 하고 할 때 이탈리아 한 명 퇴장당했을 때. 네, 그때 퇴장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잠그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놀랍게 블락슛을 네네. 많이 했는데 그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야 북마케도니아 선수들도 잘한 거죠. 북마케도니아가 뭐 약체긴 하지만 지난번 유로 2020도 본선에 올라갔었고. 근데 이번에 네. 그 기존 핵심 멤버인 최고 스타였던 고란 판데프가 은퇴했고 이후에 최고 스타인 엘마스 선수가 예. 경고 누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북마케도니아 중에서도 전력이 예전보다 약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 이탈리아. 네.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빠졌지만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골 넣은 선수가 세리아에서 좀 나름 많이 뛰었던 타라이코프스키 선수라고. 네, 트레코프스키 선수는 다른 팀도 아니고 바로 이 경기장인 네. 렌조 바르베라를 홈으로 쓰는 그 팔레르모 팀 네. 소속이었어요. 야 이게 뭔가 운명 같네 뭔가. 그렇죠. 진짜 북마케도니아의 그나마 세리아 뛴 선수가 많지 없는데 역대 봤을 때 판데프도 이번 안 나오고 근데 팔레르모 출신 선수가 팔레르모에서 이탈리아를 침몰시키는. 이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네. 이탈리아가 홈인데 시칠리아에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네. 이 선수가 아직 한창 때 나이인데 이미 세리아를 떠나서 축구 변방으로 이제 이적을 해갔거든요. 그렇죠. 사우디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뭐 세리아에서 대성하지 못했다라는 네. 얘기니까 뭐 이 선수의 실력이 아주 좋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북마케도니아 전체가 똘똘 뭉쳐서 네. 잘 해냈다는 차원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위안이 됩니까? 제가 위안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이탈리아 사람도 아닌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네.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탈리아 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왜 김영 기자를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안 좋겠지만 제가 부를 이유는 뭐냐면 북마케도니아는 뭐 주요 선수들도 빠졌다고 하지만 그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가 정말 뭐 많이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전력이 급강해가지고 진 겁니까?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 유로 우승이 7월, 네. 지금이 3월, 약 그렇죠.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네. 일반적인 유로 월드컵의 격차보다 시간 텀이 훨씬 짧다 보니까 네. 재정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네요. 유로 우승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어떤 샘물에서 물을 길듯이 네. 이렇게 마중물을 퍼가지고 더욱더 전력을 끌어올리면서 우승을 한 게 아니고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우승했거든요. 네. 예, 슬림덩크 안 보셨지만 그 슬림덩크에 나오는 명대사인 봤어요. 보기에는 기억을 못하는 거지. 하지만 이 사진이 네. 표지로 쓰이는 일은 없었다 이런 것처럼 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뒤에 약간 그로기 아. 상태로 몇 달 동안 회복을 못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이제 유로 중계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이제 스피나촐라 레오나르도 스피나쪼라 그리고 키에사. 페데리코 키에사. 근데 이 두 선수가 별로 보탬이 못됐다면서요? 아예 큰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죠. 네. 그렇죠. 스피나쪼라는 심지어 유로 때 당한 부상이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그때 그 목발 짚고 네네. 그 우승 세레머니 할 때 그렇습니다. 기억이 네. 나는데. 못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그 사진을 보면 키엘리니 선수 모습이 나오는데 네. 키엘리니 뭐 보누치 이런 선수들 아직도 주전인 건가요? 예, 못 뛰었어요. 키엘리니도 경기 막판에 간신히 교체 투입된 거고. 교체 투입된 거군요. 사실은 키엘리니와 보누치만 건강하게 뛰었어도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로 우승 때 베스트 멤버가 11명이 있다 치면 그중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스피나쪼라, 네. 그다음 키에사, 골키퍼이자 대회 MVP였던 돈나루마, 돈나루마. 센터백 듀오인 보누치와 키엘리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명 10대 부상으로 일찍 아웃됐죠. 보누치와 키엘리니는 가벼운 부상, 많은 나이오 때문에 생긴 부상으로 네. 키엘리니는 그 종료 직전에 교체 투입만 됐고요. 그 다음에 돈나루마는 요즘 되게 못하더라고. 파리 생제르맹 이적 이후에 네. 뭐 엄청나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명이 다 못하거나 못 뛰거나 이런 상황이라 팀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였던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저 의외인 게 왜 빨레르모까지 가서 한 거예요 경기를? 이게 본토도 아니잖아요. 그쵸. 시칠리아 섬에 있죠. 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영화 대부에 나오는 네. 시칠리아 섬에 있는데 산시로 원래 홈구장으로 많이 쓰는 거는 AC 밀란과 인테르 밀란의 홈구장이 산시로인데 밀라노에 있는. 산시로에서 경기하면은 돈나룸마가 야유를 받습니다. AC 밀란 팬들한테. 밀란에서 나갈 때 좀 안 좋게 그렇죠. 나갔기 네. 때문에. AC 밀란 소속일 때도 야유를 받았어요. 심지어. 야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할 정도로 멘탈이 약한가요? 근데 돈나룸마가 정상 상태면 그런데 네. 지금 파리 생제르맹 가가지고 인생 최대의 슬럼프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감안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면 선발을 안 내면 되잖아. 근데 제일 잘합니다. 대체 골키퍼가 지금 그럼에도. 애매해요. 부폰 뒤에 톨도 있던 때랑은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그리고 또 둘째로 약간 좀 부두술 그 미신적인 측면에서 네. 저 구장에서 이탈리아가 역대 13승 1무 1패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썼구나. 13승 1무 2패가 됐지 뭐야? 네. 김용 기자 기사를 보니까 대표팀에만 오면은 또 부진한. 네. 그러니까 애사심보다 애국심이 조금 처지는 선수들이 있다고. 그렇죠. 네. 니네 회사로 가버려라고 말하고 싶은 선수들이 네. 유로 우승할 때도 보면 일단 이날 나왔던 오른쪽 윙어 도메니코 베라르디가 네. 유로 본선에서 초반 몇 경기 잘하다가 못해서 키에사로 바뀐 거였거든요. 네. 근데 키에사 없으니까 이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스트라이커 임모빌레는 대회 도중에 슬럼프를 겪어서 네. 무슨 인신이야 가짜 9번 같은 전술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모빌레와 베라르디는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면 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너무 잘해요. 현재 임모빌레가 세리아 득점 1위, 베르르디가 세리아 도움 1위면서 골도 10개 넘게 넣어서 10을 했거든요. 네. 더블. 네. 이런 선수들을 빼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더니 역시나 골을 못 넣더라.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특히 이제 임모빌레 같은 경우에는 대체자로 잘루카 스카마카라는 최근 토트넘 이적설도 있었던 공격수가 네. 각광을 받았는데 네. 경기 당일날 허벅지가 좀 안 좋다고 빠졌습니다. 네, 이런 불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감독의 선택이 좀 문제. 그럼요. 할수 있는데. 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네네네.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잘 리빌딩을 했어요. 네. 유로 우승 때까지는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만치니 오기 전에 이탈리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네. 이 만치니가 와서 그나마 이렇게 유로까지 우승시킨 거죠. 약간 좀 뭐 펩도 좋아할 만한 종류의 축구 스타일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팀의 어떤 나라의 축구 문화랑 다른 축구 스타일로 대표팀을 개조하다 보니까 플랜 B를 아예 못 만들었거든요. 4-3-3 포메이션 말고 다른 포메이션을 마련을 안 해놨는데 네. 이번 경기 직전에 선수단 상태만 보면 4-2-3-1이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뭐 지금 무리뉴 감독이 총애를 받고 있는 로마의 펠레그리니 라든가 최고의 유망주인 라스파도리 이런 선수들 공미거든요. 공미. 근데 공미를 쓸 수 있는 포메이션을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결국엔 이 선수들을 활용하지 못했고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라스파도리, 펠레그리 다 투입은 됐는데 자기 원래 자리와 안 맞는 데서 뛰다가 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졌습니다. 네. 감독의 전술 탓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이탈리아 고민이 되겠네요. 지금 월드컵 이탈리아급의 팀이 월드컵 못 나간 거는 당연히 경질 사유인데 네. 유로 우승 감독이잖아. 그렇죠. 이게 참 만치니 감독 이제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임기는 뭐 좀 어떻게 됩니까? 임기 많이 남았죠. 26년까지. 재계약을 했구나. 네. 유로 때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쏜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치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럽의 유수의 어떤 축구 강국들의 지금 이탈리아뿐 아니라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현재 최고의 감독들은 요즘 대표팀 감독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약간 한물 감독을 쓰거나
자기 대표팀 코치나 이제 청소년 대표팀 감독부터 육성해서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없어요. 음. 만치니가 이렇게 빨리 힘들어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만치니를 당장 자른다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론되는 게 끼케야 뭐 칸나바로. 근데 칸나바로 감독이 우리가 그 권경원을 지도했던 걸로도 익숙한 것처럼 중국 같은 무대에서 훨씬 네. 경력을 많이 쌓았거든요. 네. 유럽에서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만치니를 내보내도 데려올 사람이 없지 뭐야. 다음 월드컵 나오겠네. 숫자가 늘어나니까 참가팀 숫자가. 아 그렇죠. 네. 그때도 못 나가면은 진짜 이탈리아 축구협회 무슨 일이 될지는 모릅니다. 밤 사이에 있었던 본선 진출 확정팀 얘기와 근데 지금 본선 진출 확정된 팀들보다도 이탈리아 탈락이 워낙 좀 큰 충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통 김정윤 기자 모셔서 네, 얘기를 해봤고요. 네, 좀 화이팅 이탈리아 화이팅. 왜 저 한국 사람인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탈리아 화이팅. 네, 다음 시간에 듣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아무튼 뭐 좋은 선수 많으니까 유로 우승했던 것처럼 머지않아 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폴빠.